박정환의 시사야.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지금 의미 있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평예동리 신덕구분,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뭔가 제목만 들어도 수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발굴된 지 30년을 맞이했지만 오랜 시간 감춰둘 수밖에 없었던 신덕구분. 여기 어떤 사연이 얽혀있는지 흔적의 역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경향신문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신덕구분? 예. 뭔가 좀 이름이 특이하긴 한데 왜 이렇게 낯설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1991년에 도굴이 됐고 곧바로 이제 발굴했는데 통상 발굴이 끝나면 그 발굴 조사를 정리하는 발굴 조사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야 뭐 역사 고고학적인 자료가 축적이 되고 역사도 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30년 동안이나 정식 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쉬쉬하다가 이번에 이제 특별전도 마련을 했고 발굴 보고서도 30년 만에 낸 겁니다. 뭔가 국가적 기밀이 있는 겁니까? 예. 뭐 어쨌든 이게 참 좀 그런데요. 이게 전형적인 일본식 무덤 형식인 전방 후원분으로 이제 처음으로 정식 발굴된 거다라는 건데요. 이 전방 후원분이 뭐냐 하면 네. 앞은 네모나고 그래서 전방이고 네. 뒤는 둥글다해서 후원 형태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장고 있죠. 장고. 네네. 치는 장고. 네. 그거 닮았다 그래서 이른바 그 장고분이다라고 하는데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학계 입장에서 보면 전방 후원분보다는 장고분의 명칭이 좀 더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상상을 해본 건데요. 네. 약간 에스키모인 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보니까. 예,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뒤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둥그렇게 되어 있는 약간 좀 그런 장고도 약간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식 무덤 조성 방식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방 후원부 즉 장고분은 서기 3세기 중엽부터 6세기 후반까지 일본의 그 최고 권력자인 왕이나 지역 수장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전역에 2,000기 넘게 분포가 되고 있고 가장 유명한 장고분은 399년 사망한 닌도쿠 일왕의 무덤인데 사진에 아주 유명하게 나오죠. 길이가 486m나 되고 둘레가 2.8km 정도 되는 그리고 물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엄청난 규모의 그 고분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뭐 국가 기밀이냐 이렇게 여쭤봤지만 네. 이게 일본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본식 무덤이 이제 한반도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게 되게 그 이 의미심장한 그렇죠. 건데요. 예. 예, 그리고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전남 나주에서도 전방 후원분과 유사한 고분이 보인다라고 주장은 덜어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뭐 이런 주장이 뭐 씨도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에 일부 한국 학자가 한반도에서도 장고분 즉 전방 후원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몇몇 곳을 콕 찍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학계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일축을 당했죠. 그 예민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뭐랄까 일본인들이 영향을 미친 수준을 넘어서 한국에서 살았던 거 아니냐 이런 뭐 생각이 들 거죠. 정도인데요. 예, 그 특히나 그 1980년대 당시에 그 강인구 영남대 교수가 전방 후원분으로 보이는 고분 몇 곳을 거론했습니다. 국내 학계에서는 물론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을 당했는데 특히 경남 고성 송악동 고분은 일본 학계에서 반향을 크게 일으키죠. 왜냐하면 고성 송악동은 가야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 학계가 주장해온 임나 일본부와 뭔가 연결지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우리가 알듯이 임나 일본부는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4세기 후반부터 6세기까지 뭐 한 2세기 가까이 동안에 한반도 남부지방을 식민지로 지배했다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보고서를 발표하면 그게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일단 충분한 학계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그렇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 같네요. 근데 일본 학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원로학자들은 장고분은 사실은 일왕가의 무덤이라고 아까 뭐 되게 그 수장급의 무덤인데 그런 무덤이 한반도에서 발견될 리가 없다라는 주장이 있었죠. 그러나 일본의 소장학자들 일부가 아니다. 이거야말로 신임나 일본부 설의 주장의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환호하게 되죠. 근데 그 한반도에 장고분이 있다 이렇게 존재를 알린
국내 교수는 일본 편을 들었다 이런 비난은 혹시 받았을? 뭐 그렇게 결과적으로 될 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장거본 즉 전방후원부는 일본의 고유 묘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건너가서 이런 그 묘제가 발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뭐 일본 학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일축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논쟁을 벌인 건데요. 재밌는 거는 이 1999년 훗날 밝혀진 거지만 1980년대 장고분 즉 전방후원부 논쟁을 촉발시킨 아까 그 고성 송악동 고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전방후원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쌍분이다라는 걸로 판명이 됐어요. 꿈보다 해몽이었네요. 네. 뭐 어쨌든 헛논쟁이 벌린 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1980년대부터 뭔가 중후반부터인데 전남 해남 등에서 영산강 유역에서 이른바 그 장고용 고분의 존재가 계속 속속 알려지게 됐거든요. 물론 네. 정식 발굴은 뭐 엄두도 못 낸 거고 그러다가 이제 1991년에 한평 신덕 고분이 처음으로 정식 발굴을 하게 된 거죠. 발굴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1991년 3월부터 한평 지역에 있던 수상적인 고분 2기가 있었는데 네. 뭐 주민들의 신고도 들어오고 그래서 실직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신덕고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3월 26일인데 91년 신덕고분을 찾아서 이제 봉투를 살피기 시작을 했는데 글쎄 이게 도굴구덩이가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전에 판 그것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 판 흔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팠다가 다시 메운 구멍에는 부러뜨린 소나무 가지가 채 마르지 않은 상태로 있었더라라는 거고 그 주변에는 또 갓 베어진 소나무가 나뒹굴고 있었고 도굴구덩이 주변에는 철기 부스러기하고 작은 칼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발굴 정보가 미리 센 거 아닙니까? 이거 수사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뭐 이 당시에 그 문화부 장관이 이어령 선생이었는데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수사 좀 해달라 그래서 검찰이 직접 이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는데 어느 날 신원을 밝히지 않은 관람객이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동문에 어떤 포장 상자를 잠시 맡겨놓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맡긴 사람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 상자를 뜯어보니까 바로 이게 신덕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그런 철기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망이 막 좁혀오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도굴범이 그 후도 한 2년 6개월 뒤에 93년 9월에 검거가 됐는데 이미 도굴품 중에 상태가 좋은 65점은 점당 뭐 600에서 2천만 원을 받고 팔아치운 뒤였다라는 건데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도굴범이 팔아치운 유물 중에 5점, 6점 정도는 국보급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중에는 중국제 자기와 그 초도라 그래서 솥, 조리기구인데요.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박물관 정문에 갖다 놓은 거는 뭐예요? 국보급을 갖다 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돈 안 되는 유물을 갖다 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참 그럼 어쨌든 간에 이 검찰 수사는 하고 있고 박물관에서는 또 본격 발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 결과 이 신덕고분이 장고분 즉 일본의 전방후원분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됐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 케이스죠. 그럼 도굴범들이 어느 정도 훼손한 거예요? 유물들 진짜 싹쓸이. 근데 갖고 가는 게 무슨 뭐 보존하려고 갖고 가는 게 아니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혹시? 뭐 그렇죠. 바쁘게 가져갔으니까 서둘러서 막 엉망이 된 건데요. 도굴하면서 무너진 흙더미 밑에 있는 유물들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도굴범이 채 보지 못한 것들, 뭐 부스러기 같은 것들 남아 있었는데 이 무덤 입구에 보면 굽이 없고 뚜껑이 덮여 있는 접시라고 있습니다. 개배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56점이나 이렇게 쭉 깔려 있었고 대형 장식 칼도 보였고 무엇보다도 금동관과 금동 신발의 파편들이 여러 점 출토가 됐어요. 그리고 문영왕릉에서 쓰인 금송제 관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그럼 이건 왕릉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최소한 지역 수장급 이상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문영왕릉에 쓰인 그런 금송제 관이 어떻게 보면 무덤 주인공의 위상, 신분을 또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무덤 형태도 장고분이고 또 무덤 안에 천정과 내벽 그다음에 문의 안쪽에 모두 빨간 칠을 한 것 이것도 사실은 그 일본식이거든요. 그리고 유물 양상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의 요소가 역력했는데 물론 백제적인 요소와 현지 토착 세력의 요소도 보였지만 어쨌거나 전형적인 일본식 고분이다라는 판단이 든 거죠. 그러면은
뭐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네. 일본식 무덤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예. 이 일본식 무덤이 영산간 유역에 있다? 이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내부 구조가 밝혀진 뭐 장거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요소들, 외색 요소들이 확인이 된 거니까 박물관 측에서는 참 곤혹스러웠죠. 그래서 고심 끝에 이 신덕거분의 발굴 보고서는 당분간 내지 말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보고용 행정 보고서는 만들어서 뭐 이렇게 위로 보고하고 일부 연구자들만 이렇게 돌려보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만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고고학자는 네.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 발굴하면 발굴 보고서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도 하나요? 솔직히 말해서 쉬쉬했던 이유가 뭐 어떻게 보면 무서움,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는데 왜 그러냐? 이게 뭐 얼굴이 팔리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장거분 즉 전방후원부 연구자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구도 안 돼 있고 네. 규정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일본식 같다는 얘기가 만약에 흘러나가면 또 논란이 막 불거질 테니까 부담을 느꼈다. 그렇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네. 할 수 있는데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1994년 5월 20일 날 일본의 아사히 신문 일면 주요 기사로 광주의 명화동 고분 발굴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광주에서 일본 전방후원분과 흡수한 고분이 확인됐는데 6세기 당시 고대 일본은 백제와 가요로부터 상당한 문화적인 영향을 받긴 했지만 네. 일본 문화 또한 한반도로 상당히 유입됐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신문 보도가 나갔는데 불과 하루 만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박물관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저쪽 즉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냐. 우리가 뭔가 대응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짜증스러운 그런 주문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정치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학술적인 어떤 성과가 아니라 네. 정치적 판단이 자꾸 개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이 뭐 이렇게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당시에도 일본의 근현대사 왜곡 때문에 정말 죽을 노릇이었다라는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데 뭐 일본이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할 거리가 또 생겼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일본 언론이 주요 기사로 다루고 막 이러니까 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장고분이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더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80년대부터 계속 이제 발굴이 계속 안 됐지만 이제 조사는 되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신덕고분, 명화동고분 외에도 뭐 전남 영암의 자라동고분이라든가 한평의 장고산이라는 게 이름이 장고라는 이름이어서 이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영광의 월산리, 광주의 월계동에서 영산강 유역에서 이런 장고형 고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속속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장고분은 14개 정도입니다. 근데 계속 의문이 들어요. 네. 왜 영산강 유역에서 장고분이 일본식 고분이 발견될까? 그것도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까지 딱 50여 년간만 반짝 유행한 묘제라는 것도 수수께끼인데요.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개 넘는 게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네. 그리고 300년 넘게 또 대유행한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럼 이 무덤의 주인공들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마한 출신의 토착 세력 수장이 일본 규슈 지방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일본의 묘제인 장고분을 썼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당시가 이제 5세기 말이라 그러면 475년에 한성백제가 고구려 침공 속에 이렇게 멸망하고 밑으로 이제 천돌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영산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뭔가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뭔가 외계 쪽, 일본 쪽하고 뭔가 이렇게 접근하는 뭐 그런 상태의 어떤 그런 등거리 외교의 산물이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물론 그 무덤 주인공이 일본인이다라는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 일본인이라면 누구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영산강 유역에 외에 무역센터 같은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종사하는 유력한 일본 상사 주재원이 고향의 무덤인 장고분 즉 전방후원분을 썼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인이지만 백제 조정에서 벼슬을 얻어서 백제 귀족으로 편입된 일본계 백제 관료라는 설도 있는 거죠. 또 그 밖에는 또 일본 규슈를 갔던 마한 출신의 이주민이 원래 고향인 영산강으로 돌아와서 조성한 일본식 무덤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요. 네.
그 뭐 예를 들면 임나 일본 부설 같이 네. 그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거네요. 네,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한일학계가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임나 일본부라는 거는 4세기 말에서 6세기 초까지 한 2세기 뭐 안팎으로 해서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라고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장거부는 50여 년간 반짝 유행한 그런 거고. 그러면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가 않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겨우 14기만 이렇게 확인된 거여서 네. 이 정도로는 외가 장기간 지배한 그런 흔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게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의 주 무대는 사실은 영남 지방이잖아요. 경남. 그래서 네네. 거기에는 장거분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백제가 외국인 채용 방침에 따라서 조정에 출사시킨 외인의 무덤이라 그래도 그것은 또 임나 일본부하고 또 전혀 관계가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지배한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백제는 일본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거니까. 네. 그 임나 일본부설하고 뭐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무덤의 주인공은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신덕거분 발굴 30주년을 맞아서 정식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완성된 보고서를 미리 받아보기도 하고 예. 공부도 좀 다시 해봤는데요. 그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중반 정도에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취재한 내용하고 학계 그 어떤 연구 내용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영왕릉처럼 뭔가 내가 문영왕이요 하고 어떤 그 주인공이 밝혀진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명문이 아예 있잖아요. 명문이 없으니까 뭔가 이게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뭘 주장을 해도 이게 확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설왕설래해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예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다만 학계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건데 요새 이렇게 보니까 이 신덕거분의 주인공이 한국인이다, 일본인이다 하고 국적을 딱 잘라 주장하는 거 이것이 좀 촌스럽게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촌스럽다고요? 예, 왜냐하면 이 신덕거분을 찬찬히 뜯어보면 뭔가 고분이나 무덤방 형태 이런 거는 일본식은 맞다라는 건데 디테일을 이렇게 보면은 백제나 마한 출신 토착 세력의 요소가 상당히 섞여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사실 동아시아에서 누가 누구한테 뭘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중국한테 영향을 받고 일본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랬잖아요. 그 고대사 우리가 지금의 상태로 우리가 예전 고대사를 재단하면은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 무슨 영역 무슨 뭐 국경이라는 개념, 그다음 민족의 개념이라는 게 사실 있었을까요? 없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의 영산강 이론 여기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또 상상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동아시아에 뭐 그렇죠. 일본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예. 서로 상호 교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을 방문한 백제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대한 일본의 장고분 전방홍보는 보고 돌아와서 나도 저렇게 좀 무덤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아니면 외국인 우대 정책을 쓴 백제 조정에 출사해서 백제 관료나 귀족이 된 외인의 무덤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자기 고향에 뭐 무덤을 썼다라는 거고 그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민족 감정으로 이렇게 1400년 전을 재단하고 이런 것이 이게 편협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어떤 학계가 좀 그렇게 이제 좀 폭넓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요. 옛날에 네. 국사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국사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가 우리나라의 역사에만 너무 이렇게 네. 거기에만 천착하다 보면 동아시아 역사 자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넓은 시각으로 역사를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기사를 한번 썼더니 그런 관련 시각으로 썼더니 되게 용기 있는 기사다라고 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너무 우리가 편협하게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발굴 30년 맞았지만 결국 어찌 보면 도굴도 30년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신덕거분 유물들은 회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도굴품 중에 최상품 65점 팔아넘겼다고 진술했는데 모두 회수가 되지 않았고요. 이게 사실 도굴품인 줄 알고 사들였다면 그것은 장물임이 분명하고 몇 단계를 거쳐서 유통됐다면 지금 소장되는 도굴품인지 모르고 살 수 있어서 그 선의 취득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죠. 선의 취득을 주장한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굴품은 이제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불안에 떨면서 그와 같은 도굴품을 소장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신덕겁은 도굴품을 소장하고 있는 분이라면 1991년 도굴범이 국립중앙박물관 정문에 갖다 놓은 전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게 우리 방송을 꼭 듣고 진짜 지금 그걸 유물을 만약 국보급 유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알겠죠. 거기 도굴 했다는 사실을 알 가능성. 알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알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네.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걸 덜렁 큰 돈을 주고 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도굴은 지금 공소시효가 없는 거죠?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돌려주는 게 상책이죠.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꼭 방송 듣고 제발 좀 가져간 거 다시 갖다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기상특보가 내리는 지역이 많은데요.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